짧지 않은 시간 친구 디자이너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를 구매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간단한 지식과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계절별로 소재와 아이템은 어떤 게 좋은지,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만 쏙쏙 풀어드릴게요.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봄이지만 여름이 오고 있고, 겨울과는 완전 다른 이불을 꺼냈어야 하는 계절인데요. 이때 혹시 새로운 이불로 인테리어를 바꿔보고 싶은 분들은 어떤 게 좋을지 더욱더 고민되실 거예요. 우선은 지금 같은 봄이나 가을, 간절기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계절의 기본적인 소재에는 가장 흔한 면, 코튼이 있고요. 모달이나 텐셀 같은 나무로 만든 소재들도 요즘 많이 나와 있기는 하죠. 그리고 알러지 케어 소재라고 하는 마이크로파이버 극세사, 이것도 봄과 잘 맞는 소재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극세사는 털이 복실복실한 극세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얇은 실로 짰다고 해서 극세사라고 하는 소재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마도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털이 복실복실한 극세사 소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긴 할 거예요. 저도 사실 한겨울부터 쓰는 구스솜 넣은 이불 커버를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면이나 모달, 텐셀 그리고 알러지 케어 극세사 소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성질이어서 봄, 가을에 잘 어울리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 소재는 옷 생각하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찬성질을 갖고 있는 다양한 여름 소재들, 인견이나 린넨, 시어서커, 리플, 뱀부 정도가 있어요. 우선 인견은 실크처럼 만든 인조 섬유인데요. 그만큼 부드럽고 가볍고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르고 바람이 잘 통해서 찬 성질이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열대야에 가장 잘 맞는 소재가 인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인견은 뜨거운 물에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서 이걸 보완해 놓은 원단인지 확인하고 세탁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대야에는 인견 호디불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여름 소재 린넨 같은 경우에는 말을 가공한 소재로서 통기성과 흡습성이 좀 좋은 원단인데요. 보통은 피부에 잘 달라붙지 않는데 물하고 만났을 때는 몸에 척하고 감기는 성향이 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잘 마르는 성질의 원단이어서 여름에는 잘 어울리죠. 저는 그래서 린넨 소재를 열대야보다는 장마철에 약간 서늘한 기운이 있는 시즌에 추천드려요. 장마철에 이제 린넨 셔츠 입는 거 생각하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시어서커와 리플은 주름이 자글자글 쭈글쭈글한 소재인데요. 가공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시어서커는 열 수축률이 다른 두 가지 실을 가로 세로로 해서 원단을 짠 후에 열을 줘서 어디는 더 쭈글거리고 어디는 덜 쭈글거리게 만드는 원단이고요. 리플은 원단을 먼저 짠 후에 모양판에 화학약품을 넣어서 그 모양에만 주름이 가게 만든 원단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주름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줘서 바람이 통하고 시원하게 느끼게 해주는 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어서커는 원료가 비싸고 공정이 좀 복잡해서 약간 비싼 게 단점이고요. 리플은 화학약품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뱀부 소재는 대나무로 만든 원단이에요. 말로만 들어도 시원한 느낌이 드시죠? 뱀부는 다른 여름 소재들처럼 통기성, 흡습성이 좋아서 여름에 잘 어울리는데요. 대나무가 항균 탈취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 시즌에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재인 것 같긴 해요. 여기에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이 적은 소재라고 해서 요즘은 베이비 용품의 다양한 아이템들에 특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단점이라면 아마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것? 그걸 것 같네요. 겨울은 가장 흔히 쓰는 소재가 극세사일 거예요. 이것도 사실 가는 실로 만든 소재이긴 한데 일부러 털을 뽑아내서 만들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겨울 극세사 제품을 사시면 털 날림이 좀 심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모피 같은 털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따뜻한 느낌의 소재로서 겨울에는 참 잘 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처음 극세사 소재가 나왔을 때 정말 획기적인 겨울 소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겨울에는 봄, 가을에 사용하던 다양한 소재의 이불 커버 안에 두꺼운 솜을 넣고 보온성을 높여 사용하기도 해서 봄, 가을하고는 소재가 좀 겹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원단을 만드는 실의 두께, 밀도, 그리고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 좀 계절성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아이템들에 따라서도요. 기본적으로는 봄, 가을은 차렵, 겨울에는 이불 커버와 이불솜을 넣어서, 그리고 여름은 호디블이나 얇은 누비울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난 겨울에 극세사 차렵 쓰는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 가을과 겨울은 조금 겹치거나 바뀌기는 합니다. 솜의 두께에 따라 봄, 가을에는 이불 커버에 얇은 이불솜을 넣어서 사용하고 겨울에는 극세사 차렵을 사용하는 것처럼요. 근데 사실 요즘은 겨울철 집안을 워낙 따뜻하게 하고 지내기도 하고요. 개인 취향이 확실해져서 아이템을 좀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는 하네요. 침구 아이템을 이렇게 계절별로 구분하는 건 보통 덮는 거 위주로 하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많은 아이템들이 있기는 해요. 베개 커버, 매트 커버, 패드, 토퍼 등등등.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사계절 쭉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구매할 때 컬러나 스타일의 통일성을 생각하면서 구매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산 스트라이프 베개 커버와 가을에 사려는 플라워 패턴의 이불 커버를 믹스 매치로 사용할 수 있게 컬러 조합을 한다거나 추가로 민무늬 컬러 담요를 매치해서 겨울에 사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럼 침구 사이즈는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1인용 사이즈는 싱글, 슈퍼 싱글, 2인용으로는 퀸, 킹, 요즘은 슈퍼 킹까지도 나오니까 상황에 맞춰서 구입하면 되는데요. 혹시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이즈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겠죠. 특히 매트 커버나 패드는 침대에 맞춰야 하고요, 꼭. 이불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각각의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구입해야 돼요. 다만 킹이나 슈퍼킹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이 잘 나오지 않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구를 새로 구입할 때마다 맞춤 가격이나 맞춤 시간에 부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침대를 구입할 때부터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 과연 이런 침구들은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구매 루트는 정말 다양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쇼핑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컬러 제품들을 클릭만 하면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로드샵에 가면 국내 해외 브랜드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백화점은 다양한 브랜드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침구 트렌드나 경향을 파악하기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로드샵은 침구 말고도 가구나 소품 같은 인테리어 아이템들을 한 번에 쇼핑할 수 있게 잘 해놓은 곳이 많으니까 구입이 아니더라도 구경하러 가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에도 꼭 침구 코너가 따로 있는데요. 백화점이나 로드샵 브랜드들이 세컨 브랜드로 입점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잘 찾아보면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고를 수도 있기도 해요. 여기에 요즘은 TV만 틀어도 홈쇼핑 상품들이 계속 나오죠. 홈쇼핑은 이제 일단 박리다매를 원칙으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같은 소재, 같은 아이템이라면 제일 저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봉제나 마감 부분이 좀 미흡한 경우가 많아서요. 꼭 꼼꼼하게 체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단 구입부터 제작 의뢰까지 직접 하는 방법인데요. 장점은 내가 원하는 디테일과 스타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해외에서 사온 원단으로 앞면을 쓰고 뒷면은 다른 원단을 추가로 구매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아마 해외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직접 제작의 단점은 기존에 있는 원단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선 디자인의 한계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는 아이템도 공정이 복잡해지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제 홈쇼핑 같은 대량 생산 제품 가격 생각하면 많이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어디에서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하는지부터 몰라서 못하겠다라는 것도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만간 원단 구매부터 제작까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부분 알려드리진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친구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답변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시간 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꼭 다음에 또 뵐게요.